NBA 선수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우승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정규리그에서 30개 팀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4팀이 탈락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후에도 총 4단계에서 먼저 4승을 거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해도 무관으로 은퇴하는 선수들도 수두룩한데요. NBA에서 올타임 넘버원으로 꼽히는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 역시 6번의 우승에 성공했지만 그 이전에 농구 왕제를 번번이 파공사로 만들었던 팀이 있었는데 바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였습니다. 플래그런트 파울도 없던 시절에 더티 플레이를 일삼아 배드보이즈라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분명 실력 또한 출중했던 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려한 드리블과 패스로 팀을 이끌었던 리더는 아이제아 토마스였는데 185cm로 NBA에서는 비교적 작은 신장이었지만 어떻게 레리 버드, 매직 존슨, 마이클 조던과 같은 전설들 사이에서 자웅을 겨룰 수 있었는지 레전드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토마스는 1961년 4월 30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9명이나 되는 대가족의 막내로 자랐는데 집안 환경은 매우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토마스가 3살일 때 가족을 떠났고 당장 그날 먹을 음식 걱정을 달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는데요. 어머니는 혼자서 9자녀를 양육하며 범죄와 폭력이 만연한 지역에서 자녀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고 시간 날 때마다 농구를 즐겼는데 재능이 또래에 비해 출중한 편이었고 그는 농구가 가족을 가난과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임을 확신하게 되면서 세인트 조셉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농구를 배우게 됩니다.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을 가야 하는 긴 등교 시간에도 성실히 학교 생활을 했고 3학년 때 팀을 일리노이주 챔피언십에서 우승으로 이끌면서 많은 명문대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중 인디애나 대학교를 선택했는데 신입생 때부터 감독님의 눈에 들어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해라 라는 말을 듣는 등 완성도 높은 실력에 감독님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아 2학년 때 팀을 NCAA 챔피언으로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대학생활 2년간 NCAA 우승과 MOP까지 수상하면서 이룰 것은 다 이룬 토마스는 1981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고 2순위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지명을 받아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년도 디트로이트의 성적은 21승 61패라는 처참한 성적의 하위팀이었고 토마스는 약체팀인 디트로이트에는 내 패스를 받아줄 선수가 없다 라고 말하며 처음에 디트로이트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 단장은 내가 원하는 선수는 모두 다 데려오겠다고 약속했고 그 결과 장차 배드보이즈의 리더가 될 토마스는 8-1-8-2 시즌부터 디트로이트와 함께 했습니다. 토마스는 모든 경기를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면서 평균 17득점, 7.8 어시스트로 정규 시즌 39승으로 성적을 끌어올렸고 신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데뷔 초반 2시즌 동안은 플레이오프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배드보이즈의 초석이 될 주축 선수들의 영입이 이어졌는데 82년에 클리블랜드에서 센터 빌 레인비어를 영입하고 다음 해에는 척 데일리를 감독으로 모셔오면서 팀 전력이 점차 갖춰졌습니다. 그 사이 토마스는 평득 20점에 10 어시스트는 뿌려줄 수 있는 엘리트 포인트 가드로 성장하면서 NBA 퍼스트 팀에 입성하는 맹활약의 베이비 페이스 암살자라고 불렸고 동부 4위로 팀 순위를 확 끌어올려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프롭에서는 뉴욕 닉스를 만나 1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했지만 최종전까지 이어졌던 접전이었고 84-85 시즌을 앞두고 토마스와 호흡을 맞출 조 듀마스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계속 보강해 갔습니다. 득점과 볼핸들링이 모두 뛰어난 듀마스의 합류는 공격 부문에서 토마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듀마스가 가드 포지션 내 최고의 수비수로 성장하면서 인사이드의 거칠고 강력한 수비를 선보이는 레인비어와 링 마홍과 균형을 맞춰 지금까지 유명한 끈적하면서도 더티한 수비를 펼치는 배드보이즈의 구색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팀 성적은 꾸준히 올라갔고 87-88 시즌에 동부 2위에 자리하면서 토마스는 5번째 플레이오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 정규 시즌 MVP를 받은 마이클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를 상대했는데 강력한 수비와 거친 플레이로 악명이 높았던 디트로이트는 에이스인 조던 한 명만 집중 수비하면서
괴롭혔는데요. 당시만 해도 신체 접촉에 대해 관대했고 아무리 거친 파울을 한다 해도 플래그런트 파울이 도입되기 이전이라 그냥 파울로 끝이었습니다. 결국 1라운드에서 평균 45.2득점을 뽑아내던 조던의 기록은 27.4득점으로 급감했고 디트로이트는 토마스가 평균 20득점, 나머지 4명의 주전들이 평균 10득점 이상 고른 득점 분포도를 가져가며 4승 1패로 불스를 꺾고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컴파에서는 동부 1위이자 동부의 강호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했는데 80년대 중반 보스턴이 한창 전성기를 달릴 때까지만 해도 디트로이트는 늘 열세였으나 이제는 레리 버드, 케빈 맥헤일, 로버트 페리시 모두 서서히 전성기가 지난 시점이었고 토마스를 중심으로 하나의 팀으로 조직된 디트로이트는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4승 2패로 보스턴 왕조를 제압하고 마침내 생애 첫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상대는 매직 존슨, 카림 압둘자바, 제임스 워디가 이끄는 서부의 강호 LA 레이커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리즈 흐름은 서로 1승씩 주고받는 매우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졌는데 3승 2패로 앞선 채 맞이한 6차전 토마스는 경기 도중에 발목이 나가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다리를 절면서 경기를 계속 뛰었고 3쿼터에만 25득점을 넣으면서 파이널 한 쿼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믿기 힘든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토마스는 이날 43득점, 8어시스트, 6스틸로 대활약했지만 팀은 1점 차로 아쉽게 경기를 내줬고 이후 최종전에서도 토마스는 28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코트를 누비면서 분전했지만 105대 108로 패배하면서 우승을 코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패배로 매우 큰 굴욕감을 느낀 토마스와 디트로이트 팀원들은 다음 시즌 더욱 심기일전하여 우승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정규 시즌에서 63승을 거두면서 리그 전체 1위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랐고 배드보이즈는 더티 플레이 말고 농구 실력 역시 물이 올라 있었습니다. 리더 토마스는 공격형 포인트 가드인 동시에 게임 조절에 능했고 조던이 자신을 직접 제일 잘 막은 선수로 뽑았던 조던 스타퍼 듀마스와 리바운드 왕 레인비어, 겁없이 모든 포지션 선수들과 맞붙는 로드맨의 성장까지 최고의 수비팀인 동시에 플레이오프에서는 5명의 선수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이 가능한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갖추고 있었기에 1, 2라운드에서 보스턴과 밀워키를 모두 4대 0으로 제압하며 순항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만난 시카고 불스에게 1승 2패로 잠시 끌려가기도 했으나 여지없이 마이클 조던만 틀어막으면서 내리 3연승을 거둬 또다시 파이널 무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대는 작년에 자신을 꺾었던 LA 레이커스였는데 토마스는 파이널 진출 확정 당시 레이커스 외에 다른 팀이 올라오는 건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복수다 라고 말하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직 존슨과 레이커스의 주축 선수들은 모두 부상을 달고 있던 상황이었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던 토마스는 평균 21.3득점, 7.3어시스트로 꾸준히 팀에 공헌하며 팀의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첫 우승 파이널 MVP는 평균 27.3득점으로 맹활약한 백코트 파트너 조 듀마스가 차지했지만 시카고 불스에게 당한 2패를 제외하고 모두 시리즈 스윕으로 막강한 모습을 보여준 디트로이트의 기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역시 동부 1위를 수성하며 플레이오프에 올랐고 레지 밀러의 인디애나와 유잉이 이끄는 뉴욕을 가볍게 꺾어냈습니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거친 수비에 대응하기 위해 벌크업을 하고 돌아온 조던을 다시 마주했는데 스카티 피펜, 호레이스 그랜트 등 주축 선수들의 성장까지 더해져 시리즈는 7차전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7차전에서 피펜이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며 처참한 야투율을 기록했고 그랜트마저 부진하면서 19점 차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파이널 진출에 성공한 디트로이트는 클라이드 드렉슬러가 이끄는 포틀랜드를 상대하게 되었는데 조던의 불스처럼 강력한 상대는 아니었고 토마스는 파이널 무대에서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평균 27.6득점을 기록하면서 에이스이자 리더로서 맹활약했습니다. 그리고 4승 1패로 작년에 이어 백투백 우승에 성공했고 토마스는 생애 첫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90-91 시즌 이후로 토마스와 배드보이즈의 전성기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시카고 불스는 동부의 강호에서 1위 자리까지 탈환하는 성장을 이뤄냈고 1991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시카고 불스에게 4전 전패를 당하면서 와르르 무너졌는데요.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기울어진 4차전에서 토마스와 디트로이트 주전 선수들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비매너 행동으로 흑역사를 제조했습니다. 경기 종료가 몇 초 남지 않은 4쿼터 데일리 감독은 주전 멤버들을 모두 벤치로 불러들였는데
있었는데 토마스와 주전 멤버들 대부분이 불스 벤치 앞을 가로질러가며 유유히 퇴장해버렸습니다. 나중에 토마스는 조던과 불스 측에서 피스톤즈가 지저분한 농구로 리그를 망치고 있다, 피스톤즈가 사라진다면 모든 리그는 기뻐할 것이다와 같은 비난에 챔피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그랬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패배한 팀 선수라도 보통 상대팀을 축하해주는 관례를 깨버린 디트로이트는 맹비난을 받았고, 조던 역시 2년 연속으로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졌을 때 나는 그들 모두와 악수했었다, 그게 스포츠맨십이다 라고 말하며 아직도 토마스와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시카고 불스에게 무너지고 난 뒤 배드보이즈 멤버들은 하나둘씩 은퇴하면서 팀을 떠났고 92년에 데일리 감독도 사임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도 못할 정도로 전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도 93-94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요즘은 관리를 잘하면 40대까지도 NBA 무대를 누비는 선수들을 볼 수 있지만 토마스는 13년 동안 디트로이트에서만 헌신한 뒤 32살에 은퇴했는데요. 팀은 배드보이즈의 리더이자 백투백 우승에 크게 기여했던 그의 등번호 11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더티 플레이어와 비매너에 가려지긴 했으나 화려한 드리블과 놀라운 패스 센스를 가지고 있던 토마스는 조던이 이끌던 전성기 불스, 버드가 이끌던 셀틱스, 매직 존슨이 이끌던 레이커스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승률 50%를 넘긴 80년대 후반의 지배자였습니다.